예, 안녕하세요. 이름에 동그라미가 4개나 들어가 있는 그 긍정의 화신이라고 제가 소개합니다. 양정원입니다. 지금 현재 SC제일은행에서 트랜잭션 뱅킹부라는 부서를 이끌고 있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운전자본 사이클을 향상을 시키는 솔루션을 컨설팅을 하고 영업하는 조직을 이끌고 있습니다. 36명의 리더이고요. 어, 제가 1년에 벌어들여야 되는 수익은 1,700억입니다. 이런 조직을 이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코칭을 맨 처음에 접하게 된 거는 코액티브 코칭을 접하게 된 거는 사실 코칭의 키읔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분들이 이거는 코칭의 완전히 명품 중에 하이엔드 최상급 명품이다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뭐 명품을 경험을 해봐야지라는 생각에서 사실은 퇴직 준비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 코액티브 코칭 접할 때는 제가 이사였고요. 2년 만에 원래 퇴직 준비로 시작한 게 어떻게 보니까 지금 현재는 작년도 4월에 전무가 돼서 조직을 이끌기 위한 어떤 연습 단계 이런 걸로 제가 코액티브 코칭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제 생각에 많은 분들이 HR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 게스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거의 뭐 코칭의 키읔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딱 들어가 가지고요. 맨 처음에 저희 그 동기생들을 보니까 너무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HR 쪽에 계시는 분들이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비즈니스 쪽에 아까 말씀드린 퇴직 준비로 이렇게 시작을 했던 사람인데 이 가만 탑픽을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탑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첫날은 제가 굉장히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이 생소한 것들을 내가 정말 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5단계가 끝나고 난 그쯤에는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도 실제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었지만 정말 하기 잘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른 HR 쪽에 근무하고 있는 코치님들이랑 좀 다른 면을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저는 사실은 뭐 HRD 쪽에 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리더로서 코칭을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은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즈니스 리더 요새 코칭을 많이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임원들을 코칭 굉장히 많이 시키지요. 근데 도대체 이 저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저만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한 토픽들은 어떤 이론적인 근거가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거는 저는 하나도 모르고요. 그냥 제 관점에서 말씀을 제 견해를 드리는 거니까는 그냥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36명의 리더들을 이끌고 있고요. 이 팀을 운영을 해보니까 5명일 때, 10명일 때, 30명일 때, 그리고 만약에 제가 어떤 더 많은 보직을 맡겨주셔서 이제 수백 명을 이끌 때, 이때 그 비즈니스 스케일이 다르겠지만은 한 10명을 넘어서면서부터 이게 팀 리더라는 게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다. 정말 수행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사실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코액티브 코칭을 배우면서 2단계 충만 과정에 라이프 퍼포즈라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맞지요, 대표님? 그 라이프 퍼포즈가 사실은 제가 모든 의사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기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거를 발견한 것만으로도 정말 삶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36명의 조직을 가지고 1,700억을 1년에 벌어야 되는 자리를 맡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저를 소개를 할 때는 저는 타인의 성공을 돕는 사람입니다. 제 라이프 모토는 Grow myself by growing others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러한 차원에서 굉장히 큰 기쁨을 느끼고 있고 제가 성공이라는 것의 의미를 그런 타인의 성공을 돕는 사람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즈니스 리더에 있어서 이 코칭하는 리더라는 거가 이제 다른 코칭을 알지 못하는 리더와 어떻게 틀린지 한번 제 차원에서 풀어보려고 해요. 오늘날 그 접해 있는 어떤 비즈니스 환경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한테 있어서는 큰 두 개의 카테고리가 보면 첫 번째는 불확실성이고요. 두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불확실성을 말씀을 드리자면 불과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뭐 코비드 19 뭐 이런 거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우리가 한 5월 달만 해도 한 7월 달 되면 8월 달 되면 우리 다 마스크 벗고 서로 얼싸안고 좀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불과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고요. 저희가 사실 수년 전만 해도 비즈니스 환경적으로 뭐 3년 플랜, 5년 플랜, 그래서 코카콜라 같은 데는 30년 플랜을 짠다고 하지만은 그게 무슨 의미가 그렇게 크게 있을까 싶어요. 말씀드린 대로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목표는 결정을 해놓지만 그때그때 이제 조직원들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어떤 리더의 최종 피드백을 기다리지 않고 큰 가치 목표 하에 자기의 어떤 결정을 작은 조직 단위에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 환경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다양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보면은 소품종 대량 생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상품으로 여러 다양한 고객분들을 만족을 시켰는데 요새는 고객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커스터마이즈드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는 그야말로 그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는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이제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은 어떤 한 명의 조직의 가장 그 수장이 되는 리더, 보스가 어떤 결정을 탑다운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요. 각각의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어떤 내면의 동기를 불러일으켜서 의사결정을 즉각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조직에서는 지금 물론 저희 조직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애자일 워킹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왜 애자일이라고 얘기를 할까? 왜 스피드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떤 애자일이라고 얘기를 할까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어떤 의미가 드냐면은 제가 이제 저희 팀원들한테 그 제가 꿈꾸고 있는 조직을 설명을 할 때 그 나중에 이제 한번 제 세션 끝나고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그 철새의 창고 현상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새들이 이렇게 쭉 이동을 할 때 한 방향으로 어떤 정해진 방향으로 쭉 가기는 하는데 그게 뭐 이렇게 쭉 가다가 이런 모양도 만들었다가 이런 모양도 만들었다가 근데 결국에는 그 방향으로 가는 즉 어떤 철새 때가 있어서 어떤 한 명의 리더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리더가 되고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서로 어떤 일정한 간격은 유지하고 있지만은 서로 모두가 다 리더가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조직원들한테 내가 꿈꾸는 거는 내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그 다음에 내가 최고로 하는 그런 저희 조금 이 프론트 조직이기 때문에 파이낸셜 타겟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담고 그리고 저희 조직의 큰 히어포 굿이라는 그러한 이상 야릇한 가치 목표가 있거든요. 이거를 마음속에 새기되 개별적으로 어떤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 속에서 리더의 의사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그 시장 환경에 반영을 하면서 그 조직의 어떤 하나의 리더가 되세요.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조직의 리더가 오늘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은 사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처해 있는 환경들이 굉장히 다양한 고객들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조직 구성원 하나하나가 어떤 큰 브랜드를 나타내는 아바타로서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랑 코칭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5단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면 코칭의 어떤 프로세스를 이제 한번 보면 처음에 이제 저희는 어떤 대화를 할 때 그분 피코치 분들이랑 코칭을 받으시는 분들이랑 처음에 라포르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작을 해도 되겠느냐는 이제 허락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또 비즈니스 환경 하에서 이러한 제가 불확실성과 다양성을 놓고 얘기를 했었을 때 조직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개별 개인한테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한번 해보니까 동기라는 것이 승진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요. 급여 인상으로도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몇 달 동안은 그게 이제 워크업을 한데 어느 정도 지나면은 사람이라는 것이 본성이 나는 이렇게 승진할 만이 있어. 이렇게 되지만 이게 굉장히 서스테이너블하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 개별적으로 동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보면 그 내면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했었을 때 그게 그래도 굉장히 오래가는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어렵게 얘기했지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왜 남자애들 이렇게 사춘기에 빠진 애들은 이렇게 보면 야 공부해 그러면은 어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나는 공부하려고 자세를 딱 잡았다가도 야 공부를 해 그러면 딱 필통을 딱 집어 던진다든지 아니면 펜을 놔버리다든지 그런 행동 같은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탑다운으로 뭔가 이렇게 떨어뜨리면요, 이 직원들이 하는 척은 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그거가 해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어떤 동기가 내재적으로 올라오지 않으면은 그게 굉장히 서스테이너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코칭의 한 프로세스를 얘기한다는 것은 맨 처음에 도어 오프닝 할 때 그분의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라포를 형성을 한 다음에 코칭하는 대화법을 가진 리더분들은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내 의견은 이래. 너가 이런 현상에 처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지.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묻기보다는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나요? 결국에 이제 똑같은 액셉턴스 레벨이 높은 대화를 시작을 하는 것들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코칭이라는 것이 보면은 솔루션이라는 게 이 코칭 대화법을 통해서 그 직원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 어떤 리더가 인풋을 놨던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어떤 커미트먼트 레벨은 그 직원의 가슴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오늘날 저희가 비즈니스 환경이 이러한 불확실성과 다양성이 있을 때 직원들의 동기를 어떻게 하면 불러일으켜서 그 직원들이 하나의 큰 목표를 갖고 개별을 리더처럼 움직일 수 있게 하느냐 할 때 이런 코칭하는 대화법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산을 한 2배로 키웠거든요. 그래서 1조에서 2조로. 그래서 이런 성과를 크게 달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게 보면 이 코액티브 모델 이런 것들을 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여기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것들을 아마 한스키 대표님 여기 뒤에도 있네요. 이거를 제가 되짚어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제 마음 수양을 어떻게 보면 셀프 코칭이죠.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코액티브 모델에서 제가 대표님 앞에서 감히 얘기를 하자면 보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하며 전인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은 게 영어로는 people are naturally creative, 그다음에 resourceful and whole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직장 내에서 사실 하이어리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직원들한테 얘기할 때는 어떠한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냐면 야, 내 말은 맞고 너는 틀려.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따라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어떤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어떤 내재적인 동기 같은 것들. 근데 저는 이 원칙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성을 주는 거가 뭐냐면 나도 틀릴 수 있고 너도 틀릴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고 너도 맞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떤 평행선상에서 너와 나는 역할이 다를 뿐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그러니 우리 함께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우리 한 목표를 두고 우리 어떤 역할을 가지고 우리 이거를 성취를 할지 한번 같은 선상에서 얘기를 해보자. 이러한 마음가짐을 리더로서 준다는 거. 그래서 너는 어떤 고쳐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너는 네 자리에 있는 거고 나는 내 자리 그 역할이라는 거가 다를 뿐인데 우리 서로 존중하면서 얘기를 해보자. 이런 마인셋을 저한테 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원칙 2가 지금 이 순간을 춤춰라 이런 건데 사실은 리더들이 이 조직에 계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나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히든 아젠다를 항상 마음에 품고 나 이거 내 포인트를 언제 얘기할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나는 그래 내 말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내 의견 같은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코액티브 코칭을 통해서 저는 직원들이랑 얘기할 때 사실 시계를 별로 보진 않아요. 그래서 제 비서가 뭐 똑똑똑 하면서 전무님 지금 시간 됐습니다. 이렇게 따로 얘기해 줄 때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면 4시간 동안 온전히 이분한테만 집중할 수 있을까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코액티브 코칭 세션을 통해서 제가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굉장히 포커스해서 이분이 지금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그리고 이분이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은 그 아젠다조차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분의 어떤 템포나 리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같이 공감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분한테 온전히 집중하는 거, 이 댄싱 인 더 모먼트라는 게 직원들이랑 대화할 때 제 어떤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한테 굉장히 많은 플러스를 주고 다른 리더들이랑 좀 다른 면을 제가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 번째가 포커스 온 더 홀 펄슨이라고 원칙 3번이 있는데요. 제가 사실 리더가 되면서 제일 사실은 다르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게 내가 두렵다, 내가 잘못했다,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이런 게 걱정이다. 이런 것들을 그냥 터놓고 얘기를 해야지.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보면 저도 지금 제 조직에서 비즈니스 리더 중에서 기업금융 중에서는 영업조직이니까 사실 굉장히 적기도 하고 유일한 여자 임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강해 보이고 막 되게 카리스마 있고 막 이렇게 보여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요번 달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어떻게 될까 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는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걱정스럽습니다. 제 그때그때 감정을 다 그냥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런 모습들을 그냥 드러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나의 한 일부분이니까. 저는 굉장히 버너러블한 사람이고 제가 그러한 그 강의들을 가끔 유튜브에서 즐겨 보는데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는 거꾸로 되짚어 보면은 그분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나도 그런 모습을 이분한테 보여도 되겠구나라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전무님 나도 이런 게 되게 힘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이런 거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이걸 실수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뭐를 배웠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저 이거를 실수했어요. 하지만 그렇지만 괜찮아요. 이런 조직을 만드는 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즈니스 환경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실수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실수를 허용하는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절대 입 닫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리더 자체가 굉장히 '나는 버너러블한 한 휴먼 빙이야.'라고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저한테는 원칙 3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원칙 4가 뭐냐면 여기 제가 가진 책에서는 변혁을 일깨우라고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코액티브 코칭을 맨 처음에 접하게 된 게 트랜스포머티브 어프로치를 가져온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의구심이 도대체 무슨 종교도 아니고 트랜스포머티브 어프로치를 얼마나 갖고 올까 어디 얼마나 갖고 올지 한번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맞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코스를 접하지 않았으면은 리더로서 정말 아,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즐기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아까 그 제 충만 코스에서 발견한 라이프 퍼포즈를 얘기를 했는데요. 제 라이프 퍼포즈를 살짝을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직장에 있던지 간에 직장에 없던지 간에 제 라이프 퍼포즈는 다른 사람이 자기의 어떤 자연스러운 내면의 모습을 편안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밝은 햇살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어떠한 비즈니스 디시전을 내릴 때는 그 모토를 마음에 놓고도 지금 결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의심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사실은 제가 직장에 있던지 직장에 없던지 그게 그렇게 저한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원칙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지만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비즈니스 리더고 1년에 1,700억을 벌어야 되잖아요.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액션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면요. 어, 이 프론트에 있는 비즈니스 리더는 계속 서스테이너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코액티브 코칭은 보면 내 어떤 그 이모션한 것도 이제 끌어내지만 실질적으로 사람 하여금 그러면은 so what? 너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액션할 건데 by when 하면서 어떤 커미트먼트를 결국에는 그 코칭 받는 분 입에서 끌어내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어프로치로 저희 팀을 리딩하기 때문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짧게 말씀드렸던 거는 이 코액티브 모델을 통해서 제가 리더로서 이 팀을 이끌 때 그런 원칙들이 저한테 어떻게 힘을 주는지를 공유를 하고자 했고요. 이렇게 보면은 리더가 되는 수업을 한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보면은 뭐 HR 쪽에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으시겠지만은 보면은 리더가 왜 코칭을 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놓은 뭐 논리나 논문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오늘날의 현장 속에서는 확실히 코칭하는 리더는 직원들 한 명 한 명을 존중하고 어떤 자기의 어떤 피어로 대하면서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열쇠를 가진 그런 대화법을 이끌기 때문에 그런 코칭하는 리더가 정말 필요한 거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공유를 오늘 하고자 했습니다. 제 얘기가 많이 도움이 됐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 저희 코칭한 리더 SCJ은행 양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